네, 반갑습니다. 오픈 인프라데이 저는 이제 재작년부터 여기 참가하기 시작했는데 감사하게도 그때도 발표를 한번 했고 그때는 이제 오픈 텔레메트리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좀 다른 주제로 같은 주제 하면은 선정이 안 될 것 같아서 급하게 이런 주제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직장에 다니면서 그 회사에서 POC 환경을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CNCF 프로젝트를 리서치하다가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발견해서 좀 구성을 진행한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KJS라고 하는 이제 오픈 소스를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 환경 구성하기라고 했으니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아예 그 퍼블릭 환경에 저는 이제 금융회사를 전 직장에 다녔는데 거기서 퍼블릭 환경에서 이제 쿠버네티스를 구성을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보안 요건에 좀 맞는 CI/CD를 생각하다가 GitHub에서 이제 플럭시드를 구성한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거를 붙였고 그 이후에 이제 오퍼레이터 패턴 뭐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제 황인환이라고 하고요. 이력은 저기 맨 오른쪽 제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작성하는데 저희 딸이 와서 보더니 그 가족에 꼭 하트를 붙여달라고 해가지고 하트를 붙였고요. 지금 10살, 6살 두 딸이 있고 저희는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야구장에 가서 야구를 보는 단란한 가족입니다. 이거는 CNCF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단체 이제 대부분 아실 텐데 이제는 여기에서 작년에 이제 해커톤을 개최를 했었거든요. 그 글로벌 해커톤에 참가를 했었고 영광스럽게 이제 3위에 입상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제 커리어의 하이인 순간입니다. 그리고 쿠베스트로넛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제 이거는 이제 쿠버네티스 이제 리눅스 파운데이션에서 개최하는 5개 이제 과제 이제 시험을 통과하면은 주는 자격인데 이거 이제 7월부터 이제 준비해가지고 이 발표 전에 한번 등록하려고 이것도 급하게 좀 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KJS 이제 다 대부분 이제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혹시 들어보신 분, 써보신 분 계실까요? 계시군요. 저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KJS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이제 KJS의 특별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CD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오퍼레이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좀 이제 터치할 수 있는 수준 정도만 이제 아마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쿠버네티스 자체에 대해서 깊게 뭐 본다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KJS를 통해서 얼마나 손쉽게 쿠버네티스를 설치할 수 있는지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기덥스에 대해서도 기덥스의 이제 다양한 패턴에 대해서 뭐 제가 뭐 이게 맞다 이렇게 논쟁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환경은 제가 이제 테스트베드로 구성한 환경이고 POC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옵션을 고민하다가 이걸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KJS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요. 2025년 1월에 이제 CNCF의 샌드박스 프로젝트로 이제 들어왔고 이게 도커섬이라고 하는 거 많이 아시잖아요. 그 도커섬을 만든 회사에서 이제 KJS라고 하는 쿠버네티스 디스트리뷰션 프로젝트를 이제 오픈 소스로 이제 내놔서 CNCF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이제 특이점은 이제 제로 프릭션 쿠버네티스라고 해서 뭐 베어메탈이든 뭐 엣지 IoT 뭐 각종 도구에 다 들어갈 수 있고 어떤 클라우드에서도 편하게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설정만 파일만 가지고 이제 수분 내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 현재 이제 GitHub 스타로는 5,100개 정도의 스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PDF로 넣어서 사실 동영상이었는데 나오진 않네요. 키피처로 보면은 이제 업스트림 100% 업스트림 쿠버네티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쿠버네티스 패치가 나오면 그 패치를 본인들이 이제 오픈소스에서 테스트를 해서 바로바로 배포할 수 있게끔 뭐 짧게는 뭐 1, 2주, 뭐 길게는 뭐 한두 달 안에 그 패치를 따라잡는 그런 속도를 보이고 있고요.
K0CTL 우리 쿠버네티스 다룰 때 이제 쿠베 컨트롤, 쿠베CTL을 가지고 쓰시잖아요. 그러면 쿠버네티스를 설치할 때에 대한 이제 컨트롤, 이제 CLI를 얘네들은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K0S CTL이라고 하는 이제 CL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TL을 통해서 설정 정보를 야물 파일로 관리를 하게 되고요. 이랬을 때 좀 장점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기덥스와 통합시킬 수 있다. 심지어 이제 쿠버네티스 설치마저도 기덥스와 통합시켜서 간단하게 환경을 구성하거나 삭제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싱글 바이너리라고 해서 이제 K0S라고 하는 바이너리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쿠버네티스를 이제 기본으로 이제 바닐라 쿠버네티스 설치할 때 쿠버네티스의 다양한 컴포넌트들을 저희가 이제 가지고 와서 설치를 연동을 하잖아요. 예, 그런 작업을 가지지 않고 얘는 K0S라고 하는 단일 바이너리를 가지고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CNI 플러그인도 몇 가지 지원을 하고 좀 최소화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다양한 플러그인들을 뭐 다 지원하게 되면은 테스트나 검증 과정에서 좀 속도가 좀 느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이제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쿠버네티스를 설치하는데 K0S가 특별하냐라고 했을 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제 의견은 아니고 그 K0S 사이트에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K0S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단일 바이너리로 제공을 하고 거기 이제 그 OS 환경에 맞게끔 이제 바이너리가 다 세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번들로 제공하게 되기 때문에 뭐 취약점이나 성능 이슈를 K0S 자체에서 다 해결하고 있다. 그래서 설치할 때 트러블 슈팅이 최소화된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고요. 뭐 밑에도 이제 같은 비슷한 내용이고요. 네. 아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좀 이게 좀 괜찮아 보였다라는 거는 이제 K0S는 쿠버네티스 설치 자체에 좀 집중하고 있고 CLI를 제공하기 때문에 CLI를 통해서 만약에 쿠버네티스를 여러 군데 배포를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다고 그런 아이디어와 그런 뭐 발전 방향이 있다고 하면은 좀 이걸 쓰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K0S 코어라고 하는 거가 이제 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그 위에 이제 애드원들을 붙일 수 있게끔 근데 애드원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실제 얘네가 제공하는 건 CNI의 뭐 쿠베 프록시, 뭐 칼리코, 뭐 이 정도의 그런 익스텐션을 이제 애드원으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뭐 이스티오나 이런 것들을 번들링하지 않고 호환성은 이제 쿠버네티스 레이어에서 호환성을 이제 유지한다. 그래서 K0S는 그런 걸 테스트하지 않거든요. 그런 특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K0S라고 하는 거는 단일 바이너리로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특징이 이제 우리가 쿠버네티스 바닐라 쿠버네티스랑 좀 비교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쿠버네티스 설치하고 나면은 뭐 컨트롤 플레인이나 뭐 API 서버나 이런 것들이 컨테이너로 다 보이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시스템D로 이제 K0S 컨트롤러에서 다 컨트롤하고 있고 따로 이제 그거를 이제 파드 형태로 이제 노출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플레인 자체를 좀 감출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아예 컨트롤 해야 되는 그 노드는 아예 워커 노드 역할을 주지 않으면은 그 노드로 이제 셀렉트했을 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CLI랑 통합을 할 수 있게끔 야물 파일로 컨트롤을 하고 있고 이게 좀 가장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테스트 POC 환경에서 위주로 일단 쓰고 있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올해 초에 나온 이 오픈 소스이고 뭐 사용 사례가 뭐 엄청 핫하거나 뭐 이런 정도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사용성에 좀 편리한 부분만 좀 취하고 있다. 저도 그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네, K0CTL, K0 컨트롤이라고 하는 이제 CLI 명령어는 이거 보시다시피 이게 K0CTL 어플라이라 해서 이 컨피그 파일을 이제 이런 형태로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 여기가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베스천 서버 같은 이제 서버가 되겠죠. 그 서버에서 K0CTL을 설치하고 그 설치된 환경에서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은 각각을 SSH로 붙어서 이제 컨트롤 노드에는 컨트롤러를 설치를 하고 워커 노드에는 그 워커 노드 환경을 구성을 하게 되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확장을 해야 된다. 그럼 워커 노드를 이 야물 파일에 추가를 해서 어플라이를 하면 확장이 됩니다. 그런 아주 쉬운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이후에 좀 핸즈온이 이제 가능하면 제가 보여드릴 텐데 뭐 예를 들면 버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그럼 야물 파일에다가 버전을 픽스하고 어플라이를 하면 버전 패치가 됩니다. 그런 굉장히 손쉬운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다 나와 있죠. 그래서 뭐 노드를 추가해야 된다. 그럼 노드를 밑에 이렇게 추가를 하면 되고요. 잘 안 보이. 네. 이렇게 이 역할이 컨트롤러다. 그럼 컨트롤러를 추가하고 워커다. 그 워커를 추가하고 뭐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KJRS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환경 정보, 뭐 컴피그 정보를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는 칼리코를 위주로 지금 설치를 해봤는데 뭐 이런 식으로 환경 변수를 넣거나 또는 이제 만약에 빌트인으로 우리가 어떤 그 헬름 차트로 어떤 거를 설치해야 된다. 그럼 이렇게 뭐 헬름 차트를 이렇게 붙여서 헬름 차트의 레퍼지토리 주소를 넣고 그거를 어떤 것들을 설치할 건지 이렇게 넣으면은 그것도 같이 추가가 됩니다. 다만 이제 이것도 이제 관리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건 좀 취사 선택이 필요할 것 같아요. 헬름을 저희가 보통 쓴다면은 헬름으로 이제 명령어로 리스트를 해서 이제 내용을 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얘네가 이제 아예 감싸놔서 헬름 뭐 LS로 해서는 이렇게 설치한 내용은 보이지 않고 그냥 컨트롤러에서 K0 S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그런 컨셉으로 이제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 K0S 사이트에서 이제 보여주는 피처는 여기와 같고요. 뭐 에어갭 인스톨레이션이라고 해서 K0S를 인터넷 없는 환경. 제가 금융회사 뭐 그 전에는 이제 삼성전자 이런 데 다니다 보니까 폐쇄망에서 뭔가 작업할 때가 많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경우가 있으시다고 하면은 이 에어갭 인스톨레이션 이 그 K0S 사이트에 가보시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K0S 바이너리 파일을 특정 경로에 집어넣으면은 SSH로 이제 인스톨을 하면서 그 경로에 있는 바이너리를 참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기능도 있고요. 오토 파일럿이라고 해서 업데이트 명령을 야물 파일로 컴피그 맵 형태로 이제 어플라이를 해놓으면은 그 CRD라고 하죠. CRD 오브젝트를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체크를 해서 기간이 되면은 업데이트를 직접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기능도 있고요. 제가 아직 써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익스텐션이라고 해서 이제 만약에 저희가 그 베어메탈에 설치한다고 했을 때 LB도 소프트웨어를 한다. 그럼 메탈 LB 같은 걸 쓰라. 뭐 이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고 뭐 인그레스 컨트롤러는 엔진엑스나 트래픽을 설치하라고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아래 다 이제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익스텐션이라고 해서 얘네들이 이제 CNCF에서 이제 같이 이제 구성되어 있는 오픈 소스들을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플럭스 CD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에다가는 담지는 않았지만 전 회사에서 했던 내용이라서 구성을 한 걸 보면은 쿠버네티스를 설치를 하고 그 쿠버네티스가 최소한의 뭐 모니터링이나 알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거를 처음에는 오퍼레이터로 넣었어요. 그래서 이 오퍼레이터 패턴을 쓰면 너무 좋겠다라고 했다가 하다 보니 이런 헬름 차트를 인테그레이션 해가지고 그냥 바로 설치를 하는 게 더 수월하겠다 싶어서 원래는 이제 이거를 작성을 했다가 그 오퍼레이터를 뺐다가요. 근데 너무 적은가 해서 다시 넣는. 그래서 그런 히스토리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 추가적으로는 거기에 이제 개발자분들이 붙어서 어떤 이제 소스에 대해서 뭔가 POC를 하는 환경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오픈되어 있는 인터넷 환경이니까 GitHub에 소스를 올리고 그 올린 소스를 이제 이 저희 지금 제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KJRS의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테스트한다고 했을 때 CD가 필요해서 그 CD를 무엇으로 할까 하다가 플럭스 CD를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지극히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이고 플럭스 CD를 썼을 때 개발자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쓰실 것 같다라는 제 생각으로 이걸 넣은 거고요. 그래서 플럭스 CD도 여기 보면은 이제 CNCF 이제 랜드스케이프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사실 이 플럭스 CD는 이미 졸업을 했습니다. CNCF에서 졸업을 해서 상당한 수의 이제 그 업체들이 이걸 쓰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이제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다. 왜냐 이제 강력한 UI를 가지고 있는 아르고 CD가 거의 이제 메인이라고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쓰지는 않는다라는 건 저도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런 이제 Git 옵스를 하기 위한 툴들을 관리해야 하는 그런 부담감을 덜고 쿠버네티스에 통합된 환경에서 쿠버네티스 오브젝트 형태로 뭔가 CD를 관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플럭스 CD가 좀 유리한 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D 툴이고요. 플럭스 CD는 이제 7.3K의 GitHub 스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22년에 졸업을 했기 때문에 그 가보시면은 이제 거의 메인 프로젝트로 이제 CNCF에서 보실 수 있고요. 이게 지금 PPT가 아니고 그래서 원래 제가 클릭해서 애니메이션 넣고 했는데 다 빠진 거라는 걸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CD 툴이 아르고 CD랑 좀 비교를 한다고 하면 플럭스 CD는 좀 CLI 중심이라 좀 개발팀 이제 데브옵스라고 돼 있는데 개발팀이 또는 이제 데브옵스 팀이 깃옵스 자체를 좀 가볍게 가져가고 쿠버네티스별로 이 깃옵스를 통합해서 관리한다고 했을 때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아르고 CD 같은 경우에는 이제 UI, UX를 통합해서 단일로 이제 관리할 수 있다라는 좀 장점이 있고 그래서 좀 운영팀이나 그 SRE 팀 이런 데서 시각화를 좀 요구를 한다. 그래서 이제 고객이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한다 했을 때는 좀 더 아르고 CD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럭스의 피처들을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코파일럿을 통해 가지고 정리한 내용인데 그 중에서 제가 좀 마음에 드는 내용들을 좀 이렇게 넣어봤는데요. 플럭스는 플래거라고 하는 또 플럭스 CD 오픈 소스에서 관리하는 그 오픈 소스가 있거든요. 이 플래거랑 통합을 시키면은 카나리 배포, 뭐 A/B 테스트 이런 이제 CD에서 필요한 추가적인 기능들을 같이 제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뭔가 이제 운영 환경에 들어갔을 때는 이 플래거랑 통합을 하면은 이제 운영하기는데 좀 더 이제 수월해질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이 플럭스 CD 자체에만 이제 좀 집중을 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졸업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많은 기능들이 있고 실제로 이 사이트 가보면 플럭스 CD도 자기들이 이제 UI가 약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메인 화면에 가보시면은 우리는 또 UI를 가지고 있어요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UI가 자기들이 내놓은 UI는 아니고 이제 이런 이제 웨이브라고 하는 이 업체에서 만든 이제 UI인데 오픈 소스 버전으로 내놓은 것들 혹은 VS 코드의 익스텐션으로 이제 플럭스 CD를 인테그레이션해서 볼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트인 UI를 따로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거기에 우리는 이런 UI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편한 대로 쓰세요.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들도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UI가 약하다는 걸.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이제 그 외에 추가적인 UI들이라고 해서 쭉 나와 있죠. 이제 깃리스 기옵스라고 하는 피처가 있어요. 플럭스에는 이게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 깃옵스를 소개를 하면은 깃옵스는 깃 레퍼지토리에 뭐 헬름 차트나 혹은 뭐 야물 파일 우리가 배포해야 하는 오브젝트들을 거기다 선언을 해놓고 거기에 변경점이 생겼을 때 풀 땡겨오는 구조잖아요. 보통은.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쿠버네티스 안에서 뭔가 풀로 그걸 오브젝트를 땡겨올 때 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플럭스도 그거를 좀 알고 있고 얘를 좀 어떻게 하면은 깃이 없이 그런 깃옵스 패턴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한 거고요. 그래서 플럭스 컨트롤러는 이 OCI라고 하는 그 오픈 컨테이너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이 스펙이 있고요. 여기에는 메타데이터라고 해서 헤더 값에다가 이 이미지가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선언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스펙 표준이 있어요. 조금 어려워지는데 그래서 그 스펙 안에 예를 들면은 디플로이먼트 뭐 이런 것들을 아예 넣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 OCI 레파지토리라고 하는 쉽게 말해서 GitHub GACCR, GitHub 이미지 레지스트리에 해시 값이 변경됐을 때 변경된 거를 감지해서 배포를 하게 되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깃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gitlist gitops를 한다고 했을 때는 OCI 레파지토리라고 하는 걸 선언을 해놓으면 이 레파지토리 이제 이미지의 해시 값을 참조해서 해시 값이 변형이 됐고 또 뭐 추가적으로는 좀 더 이제 최신의 이미지가 배포가 됐다라고 했을 때 걔를 가지고 와서 배포를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쿠버네티스에 있는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그 피처와 통합이 돼서 주기적으로 이 이미지의 이제 위치를 찔러서 변경된지를 체크해서 이제 배포를 하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제 굉장히 이제 복잡한 플로우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결론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OCI 레퍼지토리에 대해서만 의존을 하고 git이라고 하는 피처가 필요 없게 되는 gitlist gitOps 패턴을 이제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오퍼레이터 패턴인데요. 이 오퍼레이터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쿠버네티스 사이트에도 있는 패턴이고요. 그래서 이제 쿠버네티스의 어떤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할 때 이 배포를 어떻게 하면 자동화할 것인가라는 것에서 출발한 패턴으로 이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비교되는 게 이제 헬름 차트와 좀 조금 비슷하다 이렇게 좀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헬름 차트는 헬름의 안에 템플릿을 다 넣어놓고 그 템플릿에 변경돼야 하는 밸류만 맨 앞에 뽑아내서 이제 밸류 값을 변경해서 어플라이를 하시잖아요.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오퍼레이터로 수행할 오브젝트를 CRD라고 하는 컨셉으로 이제 선언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CRD 템플릿이 있어서 그 템플릿 안에 뭐 예를 들면은 CRD가 이제 프로메테우스 CRD가 있다. 그럼 프로메테우스 오브젝트를 이제 생성을 하면 프로메테우스가 배포되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밸리데이션 체크도 좀 더 유용하고, 그리고 아예 만약에 어떤 오브젝트를 배포를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복잡한 설정을 가지고 있다. 그럼 그 설정을 미리 이제 빌트인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변경이 필요한 것만 변경해서 쓰게끔 할 수 있고, 또한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과 통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쿠버네티스에 좀 특이점이 있다. 그럼 특이점에 맞춰서 이 오퍼레이터를 생성을 하게 되면은 그 오퍼레이터가 이제 똑같은 형태로 아까 말씀드렸던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과 통합돼서 이제 스케줄링돼서 이제 배포가 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대표적인 예시인데 이제 쿠베 프로메테우스 스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원래 이제 쿠버네티스 커뮤니티에서 제공하던 이제 헬름 차트예요. 근데 여기에 오퍼레이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쿠베 프로메테우스 스택을 헬름 차트로 설치를 하면 조금 말이 꼬이는데 이제 오퍼레이터를 설치할 때 헬름 차트로 오퍼레이터를 설치할 수도 있고 단일 야물 파일로도 설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오퍼레이터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메테우스는 헬름 차트를 통해서 오퍼레이터를 설치할 수 있게끔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름 차트로 쿠버네티스 프로메테우스 오퍼레이터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CRD를 배포를 하면은 프로메테우스가 설치되는 여러 개의 프로메테우스도 설치할 수 있겠죠. 뭐 그런 생성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터는 굉장히 심플하게 구성이 돼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머지 컨피그는 이미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오버라이드 하지 않으면 디폴트 설정으로 다 패치가 됩니다. 또한 만약에 변경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프로메테우스 설정에 변경이 필요하다. 그 여기 컨피그레이션에 조금 변경해서 다시 어플라이를 하면은 이후에 예를 들면은 뭐 재배포가 필요하면 프로메테우스가 재배포가 되고 컨피그만 배포해서 리로드를 하면 된다. 그런 기능들을 아예 다 설치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손쉽게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는 패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퍼레이터를 개발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퍼레이터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거, 요번에 이제 이 그 오프닝 프라이데이에 이제 레드햇 분들 많이 오셨던데 이거는 이제 레드햇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거의 메인테인 하는 프레임워크이거든요. 이 오퍼레이터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SDK를 가지고 이제 개발을 하면은 이 실제 이 오퍼레이터를 내 손으로 만들어서 내가 필요한 오퍼레이터를 개발을 하실 수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개발한 오퍼레이터인데 사실
시간이 진짜 금방 가네요. 그래서 오퍼레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API 오픈 API 어그리게이터라고 해서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쿠버네티스에 어떤 서비스를 쭉 설치를 했는데 보통 스프링으로 많이 개발하시잖아요. 그럼 스프링은 그 스프링 서버마다 스웨거 UI를 가지고 있게 되죠. 그 스웨거를 오픈AI 스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스펙에 대한 정보를 제가 받아가지고 여기 이제 단일 화면에서 다 이제 스웨거를 통합시켜주는 그런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여기 밑에 보이시지만 이런 이제 서비스를 배포할 때 그 서비스에 어노테이션을 붙이면은 이 서비스의 어노테이션을 제가 감지를 해서 얘가 이제 이 서비스는 오픈 API 3.0 스펙을 가지고 있으니 여기 통합시켜서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이해하고 여기서 보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고 사실 시연을 좀 하려고 했는데 네, 사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제가 보여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이 세션 준비한 그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제가 이 그 PPT와 함께 제 GitHub 레포지토리를 넣어놨거든요. 근데 거기를 가보시면은 대나 한번 볼게요. 이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이게 핸즈온 하려고 제가 싹 준비해 왔었는데 아쉽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환경 6대의 서버 이 6대 서버에 이걸 이제 VM으로 준비를 해놓고 그다음 베스천 서버를 준비해 놓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K0CTL을 가지고 설치를 하는 방법. 설치한 다음에는 뭐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드를 추가하고 싶어. 그러면 야물 파일에 노드를 추가하고 버전을 바꾸고 뭐 그랬을 때 어플라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쭉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헬름 차트 같은 거를 프로메테우스 스택을 헬름 차트에 아까 집어넣으면은 이제 번들로 같이 설치가 돼서 거기서 시각화도 보고 모니터링도 하고 하는 이런 내용을 좀 소개하고 싶었는데 제가 말이 너무 길었네요. 이거는 그 제가 거기에 붙여놨으니까 보시고 혹시나 잘 안 되시면은 하시다가 이슈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팔로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